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오늘은 21강입니다. 오늘은 고성과자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핵심 성공 요인 CSF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CSF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CSF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석세스 팩터, 성공 요인들 가운데에서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석세스 팩터들을 우리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다, 앞자를 따서 CSF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 목표를 행복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석세스 팩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요인들이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석세스 팩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죠. 건강이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도움이 되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들은 난 재밌는 영화를 볼 때 너무 행복해.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석세스 팩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석세스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떤 석세스 팩터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석세스 팩터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석세스 팩터들은 있으면 도움이 돼요. 행복해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런데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석세스 팩터들도 있다는 거죠. 요리나 영화 같은 것들은 있으면 도움은 돼요.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 건강, 사람과 같은 요인은 없으면, 돈이 아예 없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건강이 전혀 없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이 돈, 건강, 사람과 같은 석세스 팩터들이 다양한 석세스 팩터들 가운데 크리티컬한 석세스 팩터가 된다, CSF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CSF의 개념인데요. 자, 이 CSF가 이 행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무에 이 CSF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CSF를 확보를 해서 찾아서 그 직무 수행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너희들은 평상시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CSF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 혹시 이 CSF의 개념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앞에 다시 한번 또 가셔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행동 지표까지 좀 이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 홍보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미션이 회사와 회사의 제품,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홍보 담당자가 회사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이 미션 범위 안에서 홍보 담당자가 만들어내야 되는 중요한 핵심 성과 목표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 회사 이미지 향상, 회사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홍보 담당자의 핵심 성과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홍보 담당자의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홍보 담당자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홍보 담당자들이 기자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제품을 만들어내면 기자들이 우리 회사의 신제품에 대해서 아주 좋게 기사를 써주겠죠. 그래서 홍보 담당자가 기자들하고 관계가 좋은 것이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으면 당연히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자, 이 역량이라든가 홍보 담당자의 역량이라든가 기자와의 관계, 홍보 담당자가 기자와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이 회사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홍보 담당자의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것들이 다 CSF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 홍보 담당자의 CSF로 부적합한 것이 있을까요? 뭐가 부적합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게 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홍보 담당자의 CSF로 부적합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부적합할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품질은 홍보 담당자의 CSF가 될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좋은 품질이 어찌 보면 나머지 것들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하지만 홍보 담당자의 CSF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왜냐? 이 품질은 홍보 담당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어요. 이 품질을 좋게 만드는데 홍보 담당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 담당자의 CSF로는 부적합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기가 가장 좋은 그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 두 개 중에서도 CSF로 홍보 담당자의 CSF로 부적합한 게 있어요. CSF로 부적합해요. 이건 무엇이냐? 역량입니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CSF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이 CSF에 역량이 들어가게 되면 뒤에 나오는 행동지표가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지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홍보 담당자의 역량이다. 그럼 이 홍보 담당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될까요? 관련된 책을 찾아서 보고 세미나를 찾아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역량, 홍보 담당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지표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행동지표는 우리가 인사관리할 때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죠? 직원들을 평가하는 용도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행동지표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던 걸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이 행동지표에 관련된 교육을 찾아 듣는다, 세미나를 참석한다, 책을 찾아본다, 이런 것들이 행동지표로 인정이 된다면 근무 시간에 저 세미나 갔다 올게요, 저 교육 들으러 가요, 근무 시간에 책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평가를 줘야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들이 생겨요. 직원들이 맨날 근무 시간에 세미나 들어간다고 그러고 교육 받으러 가고 책 보고 이러면 좋은 평가를 줘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CSF에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직원들이 뭐 근무 시간에 책 보고 하는 것들도 다 권장을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의 유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행동지표가 직원들을 평가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역량이 CSF로 선정이 되면 행동지표가 학습계획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CSF의 역량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SF에서 이 F, Critical Success Factor잖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팩터예요, 팩터. 팩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인이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세부적인 요소들의 합입니다, 합.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명의의 빌딩이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권을 샀는데 대박을 맞았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랐네. 자, 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인데 이 요소들은 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묶었어요. 이것들은 다 돈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소들을 묶어낸 요인이 바로 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부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이 요인을 찾는 겁니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세부적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돼. 내 친구들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난 사람들하고 모일 때 너무 좋더라. 업무 끝나고 회식할 때 너무 행복해.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해. 자, 이런 것들이 다 행복에 도움을 주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 유사성이 있어요. 자,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이것들은 다 사람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요인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요소들의 합인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돈, 건강, 사람과 같은 요인을 찾는 겁니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에서는.
왜 우리가 요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인을 찾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참고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확보를 잘하길래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성공 요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워크샵을 진행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좀 기회가 되면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CSF를 찾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오늘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 2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